반갑습니다. 애터미화 김미아입니다. 오늘은 작년 2023년 애터미의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 네트워크 업계의 추이와 함께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그 유통업 전반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다단계 판매업도 유통의 한 분야고 유통 전반의 흐름이 어땠는지 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지만 사실은 꼭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애터미가 작년에 성적이 어땠고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업계에서 애터미 위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애터미를 남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프로모션을 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애터미가 정말 대단한 회사이고, 정말 뭐 100년 가는 기업이고, 앞으로 100조도 가능한 회사이고, 이런 걸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애터미를 소개할 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한 애터미만 전달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애터미 어떤, 데이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훨씬 더 공신력 있게 또 애터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매년 사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애터미를 소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을 또 이렇게 어, 사업을 같이 동참시킬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넥스트 이코노믹 8월호에 항상 이렇게 기사가 떠요. 저는 매년 8월호는 사가지고 들고 다녔었는데 사실 요즘은 들고 다닐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자료들이 좀 어, 많이 오픈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두고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넥스트 이코노믹 8월호의 기사에 이렇게 떴어요. 공정이 2023년 주요 정보 공개 112개사 매출액 4조 9,606억 원 이렇게 떴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은요, 이렇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본인의 재무 상태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5년간 다단계 판매 추이를 보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고 그러나 회원수는 좀 더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그래프를 보시면 뭐 2014년부터 이렇게 등락은 있으나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 5조 조금 안 되는 전체 매출액은요.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4%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단계 판매업의 총 매출액이. 그러면 이제 아직 사실은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아직도 시장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의무적으로 어디에 공개를 하고 있냐면 이거는 이제 음, 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다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애터미의 작년도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어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부 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들은 이렇게 다 여기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뭐 회원가입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로그인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정보 공개에도 1년 365일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예. 어느 회사든지 이 112개 회사들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회사들 쭉 성적표를 보니까 상위 10개사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인데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기 때문에 많이들 매출액이 빠졌어요. 빠졌고, 이렇게 전체 비율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2024년 4월 말 기준 112개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11개 회사가 신규로 진입을 했고, 또 10개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망하기도 하고, 또 새로 진입하기도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우리 다단계 판매업이다, 이런 일들을 하시려는 분들은 당장 어떤 영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 노동소득과는 달리 시스템 소득을 얻고 싶어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 사업의 특성은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돈이 잘 안 나와요. 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노력을 하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멤버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망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11개 회사가 신규 진입한 건 진입한 건데 10개 회사가 폐업을 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떤 이런 회사를 선택하신 분들은 좀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10개사 좀 폐업이 많았는데요. 그 전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7개 회사가 폐업을 했고, 항상 한 5개에서 10개 회사 정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요. 그래서 뭐 회사가 120개였다가 122개였다가 112개였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역시 1등부터 10위, 뭐 20위까지도 거의 순위 변화는 없습니다. 순위 변화 없고 작년에 8등 했었나요? 카리스가 8등, 8위였던 회사가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리고 작년에 15등 했던 비아블이라는 회사가 이제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정도의 변화 외에는 그냥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했으나 사실 이제 감소해서 아유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라 작년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 뭐 세계 경기 자체가 굉장히 침체였잖아요. 이런 악재 속에서는 선방했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 전체 매출액 중 상위 10개사가 전체 매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런 거죠. 계속 이러거든요. 또 물론 그중에서 아메이와 애터미가 이 두 개 회사가 전체 매출액의 43%,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떤 분이 나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쯤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누군가가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건 너무나 이런 자료들이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업체별, 상위 3위 매출 품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면 5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메이, 뭐, 애터미, PM 이래서 10등까지 쭉 회사들 이렇게 주로 이렇게 쭉 품목을 보시면 어때요?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 많죠. 건강기능식품. 여기 보시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매출 상위 5개 품목, 여기는 3개 품목이지만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82%를 차지했대요. 50개 품목 중에 41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예요. 즉,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뭐 약국이나 이제 홈쇼핑 같은 데서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친절하게 가서 제품의 특성도 설명해주고 먹는 법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사는 것을 선호하는 거 현상이 있죠. 근데 저는 좀 이제 특이하게 느껴지는 건 화장품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화장품만 취급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화장품은 거의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매년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 이 안에 순위 안에 많이 못 들어오는 게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업계 화장품은 굉장히 품질력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못 들어오는 건 사실은 이제 매번 그랬거든요. 20위 안에 기껏해야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제 화장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이 네트워크 업계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아직 화장품이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품질력이라든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광고하는 회사의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반면에 여기서 애터미는 어떠냐? 1등이 부동의 1위 해모임이에요. 그죠? 해모임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해모임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등이 뭐냐? 우리는 애터미 앱솔루트 스킨케어예요. 이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잘 나간다, 잘 팔린다. 이런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써보고 오 좋네? 이거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꾸준히 어떤 한 해에만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건
화장품의 제품력을 믿어도 좋다.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애터미 하는 분들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화장품이 유난히 더 잘 팔린다라는 건 그만큼 제품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놀라운 건 3등입니다. 3등은 뭐예요? 다른 회사들이 전부 다 건강기능식품 일색인 거에 반해서 애터미는 3등이 생활용품인데요. 그중에서도 화장지입니다. 여러분들 화장지는 이게 지금 매출액 기준이에요. 매출 많이 올린 회사 기준으로 지금 1, 2, 3등이에요. 화장품은 단가가 센 건가요? 낮은가요? 매우 낮죠. 지금 아메이에도 생활용품이 있는데 이스프링 정수기 필터예요. 이건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화장지를 아무리 비싸게 판들 뭐 단가가 높지가 않은데 애터미는 심지어는 화장지가 엄청 싸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팔렸길래 3등에 들어오느냐. 이건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을 봤을 때 애터미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느냐?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을 기존의 다른 어떤 내가 가던 마트보다 애터미 마트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장지를 고르고 화장품을 쓰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주는 숫자가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뒤에서 이제 공정위 자료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터미는 골고루 그러니까 뭐만 좋아가 아니라 화장품도 좋아, 건강기능식품 좋아, 샴푸 좋아, 뭐 심지어는 뭐 만두 맛있어, 고등어 맛있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애터미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등록 판매원 수와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등록 판매원 수를 쭉 보시면 이제 애터미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등록 판매원 수가. 왜 많으냐? 어, 애초에 많았어요. 제가 애터미 했을 때, 어, 220만 명인가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메이는 그 1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애터미는 이렇게 거의 300만 명을 육박하고, 아메이는 계속 10만 명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애터미가 굉장히 회원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그죠? 애터미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누구나 진입하기가 쉽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매원 수가 720만 명이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등록 회원 수가 판매원은 아니죠. 그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판매원인가요? 우리 회원이거든요, 그냥. 우리 회원수예요. 뭐, 쿠팡 회원, 뭐, 그다음에 뭐, 우리, 뭐, CGV 회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바라볼 때나 이런 어떤, 아직도 이 애터미를 바라보는 어떤 제도의 시선은 이걸 판매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오류가 좀 많아요. 왜 그러냐? 이게 판매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다 이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당 뭐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라든지 수당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볼 때 이런 분들이 그냥 회원가입이 그냥 누구나 그냥 손쉽게 되니까 회원가입을 했는데 기회가 되면 써야지 했는데 안 썼어요. 판매한 게 아니라 그냥 쓰려고 했다가 안 썼어. 그런데 여기에는 등록 회원 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 저기 수당을 수령한 사람들의 숫자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약간의 숫자에 오류가 있는데 이걸 뭐 다른 분들은 몰라도 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사업하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실질적인 판매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정도예요. 그냥 판매원 수가 적겠지. 오류가 좀 있을 거야. 이런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2023년도에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약 125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의 17.4%다.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게 과연 전체 등록 판매원의 17.4%가 수당을 받았을까요? 캐시백을 받았을까요? 네. 제가 애터미 사업을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6만 원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1년에 뭐 12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동안. 그죠?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다 보니까 매칭이 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27.1%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자인가요? 회원일까요? 소비자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통산 다 판매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숫자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상위 1%, 후원수당 상위 1% 얼마, 후원수당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상위 1% 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공정위 자료에, 수당 자료에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도대체 상위 1%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해 전부터는 1억 이상, 뭐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의 기준을 달리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애터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뭐 수당을 돈이 애타게 안 된다며 그런 게 회원 수는 많은 뭐에 돈 받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욕할 일은 아니거든요. 애터미를 회원가입이 손쉬운 게 사실 욕할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회원가입할 수 있고 내가 쓰게 되면 쓰고 안 쓰게 되면 안 써서 그냥 누군가 관리를 안 했거나 뭐 내가 아니면 뭐 나중에 써야지 하면서 다른 제품을 쓰다가 안 썼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욕, 욕을 들을 일은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도가 점점 바뀌겠죠. 점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위 10개 업체 후원수당 지급, 그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도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몇 해 전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기억하 6년 전부터인가요? 5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1억 원 이상,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금액별로 이렇게 쭉 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네트워크 업계에서 돈을 수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뭐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 그쵸? 이마트 이용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 이렇지만 사실은 뭐 꽤 괜찮은 캐시백을 받는 사람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 업계는 어쨌든 내가 광고비를 줄여서 그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소비만 하는 소비자라고 해도 꽤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업의 기회도 있어서 내가 여기를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안정적인 노동소득이 아니라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연봉 1억 원 업계에서 전부 다 아메이에 408명, 애터미 366명 이래서 쭉 합쳐보니까 1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이 1,894명이란 얘기예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네, 이제 사람마다 뭐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통업 전체 중에서 이 네트워크 업계가 차지하는 매출액이 4%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720만 명이라는 회원이 등록이 돼 있지만 아까 17.4% 정도가 수당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쵸?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전부 다 소비자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나머지가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받아가는 이 소득이라고 했을 땐 적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저도 이제 영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보험 영업을 했었는데 보험 영업에서도 저는 연봉 1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보험 영업에서 연봉 1억은 보험회사를 그만둔과 동시에 싹 사라지는 거죠. 계속 내가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받았어 치더라도. 그럼 뭐 어떤 뭐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부터 근무를 하든 똑같아요. 그죠? 일을 할 때는 받을 수 있는 노동소득이지만 제가 지금 애터미에서 관둔다고 해도 연봉 1억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에서 10년 됐고요.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시스템 소득으로 구축해 놓은 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멤버십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봉 1억 미만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어서도. 그래서 이 연봉 1억이라는 이 돈의 가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안 걸릴 수가 없겠죠. 그죠? 5천만 원 받는 것 대단한 거고요. 연봉 3천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맨땅에서 아무런 거 투자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되는 돈이나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 없이 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물론 이렇게 출렁출렁 거려요. 좀 더 많았다가 좀 더 줄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더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등부터 112등까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매출액, 후원수당, 1인당 평균 수령액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요런 1인당 평균 수령액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판매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전체 지급된 수당을 그냥 회원수로 나누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1등 뭐 아메이부터 애터미 이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하실 거예요. 제가 7월 달에 유통과 리뷰를 할 때는 애터미가 1위였어요. 아메이가 2등이고. 근데 왜 여기서는 아메이가 1등이고 애터미가 2등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회계상 이 매출액을 어디까지 합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애터미의 매출액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매출액으로 잡힌 거예요. 근데 지난 감사 보고서에는 금융감독원에 표기되는 상품 매출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좀 그게 오차가 있다. 그래서 1등이냐 2등이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투톱이잖아요. 아메이와 애터미가 엎치락뒤치락 해요, 매출액이. 근데 재작년에도 그랬고, 뭐, 어디서는 아메이가 1등이다, 어디서는 애터미가 1등이다 이러는데, 이거는 회계상 어디까지, 뭐,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수당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대략 1조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등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자, 1조 이상 매출을 올렸던 회사는 전체적으로 아메이와 애터미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9천, 8천, 7천, 6천을 넘은 회사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5천이 넘었던 회사는 현재 PM이고요. 지금 그 전에는 뉴스킨이나 허벌라이프가 5천억을 넘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뉴스킨 뭐 3,400억, 그다음에 허벌라이프가 이제 1,90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푹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억에서 3천억은 갭이 크잖아요. 5천억에서 1,900억은 갭이 크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꾸준히 1조 원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전년도 매출액이 4,900억인가 이랬었거든요. 제가 애터미를 알아볼 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애터미는 계속 우상향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유산화까지가 1,400억이고 메나테크가 딱 밑으로 떨어지면서 790억. 그러면서 쭉 보시는데 제가 18등, 17등 하는 회사가 400억, 350억이래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 애터미 생활용품이 3등이라 그랬잖아요. 휴지가 얼마큼 팔렸냐면 390억 원어치가 팔렸어요. 휴지만. 애터미에서 휴지만. 휴지만 가지고도요, 이 다단계 업계에서 17등 내지는 18등을 할 수, 뭐 8등을 할 수 있네요. 그죠? 390억이니까. 이 정도로 화장지가 많이 팔린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말 애터미가 이 휴지가 좋아요. 물티슈가 또 이렇게 팔렸었고요. 우리가 또 치약이 또 290억인가 이렇게 팔려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애터미가 두루두루 제품들이 다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음,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이런 자료들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딱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면,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와서 정보공개라고 있죠. 이 정보공개 다단계 판매 사업자, 뭐 후원 방문 판매, 방문 판매 사업자 쭉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도별로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애터미 궁금해요. 애터미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면 딱 애터미를 들어가 보면 애터미라는 회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 정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등록일 2009년 8월 6일부터 애터미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그다음에 매출액이 이렇게 1등, 2등부터 5등까지 나와 있어요. 이 5등 보면 해모임, 앱솔루트, 화장지 4등이 친생 유산균. 유산균이 320억 원어치가 또 팔렸죠. 이것도 20등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죠? 애터미 전체에서 유산균만으로도 다단계 판매업에서 20등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더 페임도 290억 원어치 팔리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보통 앱솔루트가 잘 팔리면 우리 기존에 있었던 5종 화장품, 기초 화장품 똑같은 기초 라인이니까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여전히 잘 팔린다. 그래서 20위 안에는 항상 화장품 우린 두 개나 들어가요. 아까 건강기능식품이 일색인데 애터미는 화장품이 두 개나 들어갑니다. 항상. 이것도 애터미 화장품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은 8,300억으로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은 9,100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자료에 그 매출액은 9,100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9,100, 9,100억. 1조 원이 안 되죠. 이따가 이제 금감원에서 보면 1조 원이 또 넘어요. 그럼 왜 그러지? 궁금하실 건데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은 9,10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표기가 좀 다르다 아시면 되고요. 후원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3천억, 3,170억이 수당으로 나갔고, 우리가 34.83%를 꽉꽉 눌러줘요. 35%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35%딱 맞는 데는 없어요. 보통 34% 넘어가면 완전히 꽉꽉 눌러주는 거거든요. 애터미는 꽉꽉 눌러주고 있다. 보통 이제 아메이도 34% 미만이고요. 네, 쭉 34%가 안 돼요, 보통은. 근데 우리는 34%를 꽉꽉 눌러줘서 그 수당 지급률이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반품 그 환불 요청 건수가 있고요. 반품 환불 요청 액수가 있죠. 요거로 나누면 건당 반품 건수가 나와요. 우리는 뭐 제품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 반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당 반품 건수도 굉장히 적어요. 어쨌든 반품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100% 했는데도 업계 최저의 반품률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도 등록 총 판매원 수, 아까 나왔던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290만 명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수당을 받은 사람 그중에 34만 명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산부채 자본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같이 받은 내용 없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록 판매원 수라고 하는 게 판매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런 허수가 나오는 거죠. 자,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 분포도 상위 1%. 전체 290만 명 중에 상위 1%를 하다 보니까 뭐 이 의미가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또 어떤 걸 만들었냐면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들 중에서 상위 1%. 이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6만 원 받아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1억 이상, 5천 이상 이렇게 해서 요게 나왔다. 근데 요거는요. 우리가 보통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들 홈페이지에 이 평균 후원 수당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아메이도 마찬가지고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뭐 궁금해요. 아까 BRV였나요? 아까 맨 10등하는 회사가 이름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BRB인가? 뭐 어쨌든 그런다. 다른 회사 궁금해요. 이러면 여기 보실 수 있어요. 뭐 PM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PM 인터내셔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 PM 인터내셔널도 우리가 2018년 3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영업 개시한 날짜 나오고 여기 보면은 상위 1%부터 5등까지. 여기는 다 팩이에요. 뭐 오토십, 액션팩. 그래서 이게 건강기능식품 묶어서 팔잖아요. 그리고 오토십으로 걸어야 되는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반풀 요청 건수 뭐 그다음에 수당 총 매출 그 후원수당 지급률이 32.66%. 우리는 34%가 넘었잖아요. 34.83%인데 여기는 32.66%다. 이런 것들은 공정위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트라고 하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다트 클릭을 딱 하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애터미 궁금해. 그러면 애터미 딱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와요. 연결 감사 보고서가 있고 감사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는 뭐 세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결 감사 보고서는 우리 이제 계열사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지사를 포함하는 감사 보고서고요. 감사 보고서는 그냥 우리 애터미 한국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자
감사보고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또 주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뭐 안다고 누구한테 설명한다고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뭐는 알아야 되냐? 애터미 매출액이 어떻고 원가율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부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를 아는데 어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에 가면 이런 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전기, 단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매출액이 있죠. 근데 매출액이 어 아까 부가세 포함해도 9천억이었는데 9,100억이었는데 9,700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숫자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계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자세히 몰라요. 회계상 표기법에 따라서 어느 금액은 합산하고 어느 건 빼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여기 매출액이 상품 매출액이 1조 2,800억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감사 보고서에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1등, 아메이가 2등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매출 애누리라고 하는 우리가 수당으로 지급받은 3천억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포함이 되냐 물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그냥 표기하는 게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00 우리가 수당으로 받은 3천억 정도의 요 금액이 요 상품 매출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 매출 원가를 얼마나 썼는지 우리 매출 원가가 항상 40%가 넘잖아요. 요 금액에서 매출 원가가 이렇고 매출 원가,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 거에서 물건을 띄워온 원가를 빼고 나면 매출 이익이 나오잖아요. 이 매출 이익 중에서 이제 우리가 비용으로 쓴 것들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비용으로 빼고. 그럼 이제 영업이익 중에서 또 영업 외적으로 우리가 돈을 쓰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넣고 빼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게 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중에서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적게 쓴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게 비용을 적게 써서 그렇다.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 급여를 얼마를 주는지, 자급, 퇴직급여, 뭐 복리후생비 얼마 썼는지 여기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을 쭉 비용을 쓰고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영업의 수익이 있죠.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배당 수익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또 쓰죠. 영업의 비용이 뭐 잡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기부금이죠, 기부금. 우리 기부 많이 한다라는데 기부금 많이 했다라는 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예,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부 얼마였냐면 작년에요. 141억을 했습니다. 141억. 근데 딱 들어도 많이 했죠. 딱 들어도 많이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적게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240억을 했으니까 그때는 250억이었나요? 140억을 했어요. 140억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으려면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140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기 순이익도 잘 내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40억의 기부를 했다. 이거 많이 했어. 조금 했어. 자, 우리 아메이 1등하는 아메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메이도 기부를 안 하는 회사 아니고요. 항상 많이 해요. 아메이의 감사 보고서를 쭉 보면 자, 아메이 감사 보고서를 쭉 보면 손익계산서를 쭉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5월 달에는 애터미가 1등, 아메이가 2등이었던 게 요 자료예요. 아메이는 뭐예요? 요 자료에 1조 1,200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때 자료는 틀리고 요거 자료는 맞다가 아니라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총 매출액을 쭉 내려가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업의 비용에서 기부금이 이렇게 나오죠. 기부금 얼마예요? 4억 4,300만 원. 우리 140억. 여기는 4억 4천. 아메이가 적게 했다가 아니라 애터미가 많이 했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압도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회사다라는 거를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손익계산서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공정위 자료라든지 애터미에 관련된 어떤 기사들을 서치하거나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사실은 작년에 매출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해모임도 매출액이 줄고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걱정해야죠.
매출액이 주는 건 걱정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개별 회사가 잘한다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침체되는 환경에서는 어려워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그러면 애터미는 언제나 잘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애터미를 경험한 제 경험도 잘했고요. 애터미가 지금 15년 됐지만 15년 동안의 성과를 봤어도 압도적으로 잘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잘해왔던 애터미가 점점 점점 실력이 키워지고 애터미가 지금 나아가는 명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경영 목표가 되게 확실한 회사란 말이에요. 고객의 성공, 그다음에 초일류 기업, 그다음에 뭐예요? 유통의 허브. 초일류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애터미를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우리가 계속 경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애터미는 내년에는 더 맑고 그 다음에는 더 햇빛 짱짱이고 이럴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믿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성공의 객관적인 조건 99%는 애터미가 다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성공 못하면 기적이죠. 나의 노력 1%만 더해진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애터미 안에서 원하는 꿈을 이루고 애터미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자랑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